에, 양승태가 이번에 5월 29일 날 첫 재판이라고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미 3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5차례나 공판 준비 절차가 있었어요. 서로 절차를 협의하는 그 과정.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잠깐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보겠습니다. 3월 25일 날 먼저 첫 번째 공판 준비일이 있었는데 이 첫 재판 때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공소장에 너무 많은 배경 설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트립 잡기인데, 한마디로 트립 잡기인데, 자기가 옛날에 그 대법원에서 2007년도에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 재판을 할 때는 굉장히 이걸 완화시켜서 넓게 해서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는 본인이 이제 피고인이 되니까 이거 너무 넓다, 너무 배경 설명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 공소장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양승태 편 두고 싶지 않은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약간 배경 설명이 좀 많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도 이거를 일부 받아들였어요. 재판부도 이게 그대로 두고서는 재판 진행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전교조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편 주심 고용한 대법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안을 기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검찰이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이 왜 되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뭐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그 부분 공소장 일본주의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재판장은 그 일부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수정된 것으로 일부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준비 절차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기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2차 준비기일이라고 되어 있죠. 2차 준비기일. 근데 이 2차 기일 때 변호인단 쪽에서 부실한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소송 지휘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걸 두고 당황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있죠. 지난번 공판 준비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촉구를 드렸고 피고인 측에서 제출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 너무 다르게 돼 있어서 이대로는 진행할 수가 없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게 여기서 당황스럽다. 내가 나 혼자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재판부 예상과 너무 다른 의견들이 나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저도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평상시에 일반적인 재판 같으면은 이거 바로 지적받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여기서는 뭐 당황스럽네요. 착각했나 봅니다. 뭐 의견서와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게 나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표현들이 조금 뭐 일반 재판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두 번째 재판 준비일 때, 준비 절차 때 요거를 피고인들이 제대로 약속을 안 어겨가지고 이 두 번째 재판 때는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어져.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뭐
제대로 좀 뭐 의견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기 촉구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2차 준비기일은 순전히 이 양승태 쪽의 부실한 의견서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재판 지연이었죠. 첫 번째 준비기일 때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뭐 그럴듯한 주장을 하긴 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기일 때는 요게 4월 22일이죠. 이때는 이제 재판 일정을 몇 번 할 거냐 가지고 공방을 벌였는데, 검찰에서는 일주일에 3번 하자, 변호인 측에서 일주일에 1번 하자, 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이때도 이런 식으로 공방이 벌어졌어요. 증거 의견서 제출 지연을 두고 자기들은 수사기록 목록 전체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 핑계를 대고, 검찰 측에서는 이미 다 냈다, 근데 자기들이 수사장에 일을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제 양승태 쪽에서 이런 부분을 검찰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세 번째 준비기일 때 어떤 기자가 썼는데, 판사도 지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판사의 입장에서 이때, 왜냐면은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좀 더 올려가지고, 박남천 재판장이 처음에 이렇게 재판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시작하기에 앞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준비해 왔어요. 전달했어요. 여기에 증인 신수 협의 뭐 이런 식으로 그날 할 거를 꼼꼼하게 적어서 냈는데, 이 3차 기일까지도 피고인 측 양승태 쪽에서 의견서를 제대로 안 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판 준비 절차 때는 이때 비로소 증인 신문날 숫자가 나옵니다. 양승태 쪽에서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이 막 80명 이상이 와가지고 조소받고 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부동의랬어요. 부동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불러야 돼. 원칙적으로 다 불러야 되니까 다 부르다 보면은 이게 211명이 되는 거예요. 전직 법관까지 포함해서. 전현직 법관 211명을 증인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 부동의해버렸으니까. 근데 이거를 211명을 다 증인 신문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재판장이 일단 26명만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이 진술한 부분은 증거로 사용을 못하는데, 이 26명의 증인 신문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굳이 나머지를 다 부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생각되는 26명만 우선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5월 9일날 다섯 번째 마지막 공판 준비기를 했는데, 이때 현직 법관 2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됐어요. 그래서 29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라고 그때 알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 29일날 첫 재판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5번 정도
준비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증인신문도 28명 하기로 정해졌고, 또뭐 공소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5월 29일 날 첫 재판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3월 25일부터 첫 재판이 있었던 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이 지금 28명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2명씩 한다고 치면은 14번으로 하면 이게 8월 초까지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일, 금요일 2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8번인데 2명씩 하면은 16명 이렇게 되잖아요. 불가능한 건 같지는 않은데, 이제 또 양승태 쪽에서 또 어떠한 재판 지연 전술을 들고 나올지 모르니까 현재로서는 8월 10일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